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드라마이자 소설 원작인 가시나무새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에 굉장히 심도 깊고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제가 제대로 나눌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작 배경은 그 드로기다라는 이제 호주의 대평원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메리 카슨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땅에 어느 날 랄프라는 젊은 신부가 파견되게 됩니다. 랄프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기도 했지만 추기경이 되고 싶은 꿈이 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돈이나 어떤 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은 아니었고요.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자기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랄프의 이런 마음을 메리 카슨이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 메리 카슨이 랄프를 유혹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이제 성당에 기부하겠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같은 부자가 랄프가 이제 그 섬기고 있는 성당에 이런 재산을 통째로 기부를 하게 되면 로마 교황청에 이제 그 소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로마 교황청에서는 도대체 랄프라는 신부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기기에 이렇게 전 재산까지도 바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랄프라는 이제 이름이 로마 교황청에 알려지게 되고 추기경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랄프에게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어떤 유혹과 함께 이제 그 기회를 넘겨주겠다는 어떤 그런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자신을 받아들이면 재산을 주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근데 랄프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추기경이 되고자 하는 그 이제 이유도 어떤 명예나 돈 욕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카슨이라는 여자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랄프에게 이제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멀리 살고 있는 이제 남동생인 패딘의 가족을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당에 이제 재산 기부 안 할 거고 내 남동생을 불러다가 뭐 그동안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 할머니가 워낙 욕심이 많으니까 친한 가족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거라도 불러서 이 사람한테 재산을 줄 거다. 이제 일종의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어이 정말로 실제로 패딘의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뜻밖의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신부 랄프가 여기 가족 구성원 중에 맥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한 10살쯤 돼 보이는. 근데 의외로 되게 둘이 서로 만나자마자 편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뜻이 통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또 절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 남녀 간의 사랑처럼 막 스파크가 튀었다면 그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뭔가 뜻이 통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를 됐냐, 매기의 가정, 그러니까 이 소녀 매기의 가정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가정 불화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매기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충분히 자기한테 사랑을 이제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멘토가 필요했어요. 그 가르침을 주는 어떤 다른 멘토. 근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랄프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였던 매기가 자꾸 랄프에게 찾아갑니다. 신부 랄프 역시 그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를 해주면서 어린 소녀 매기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주 둘은 그 근처에 장미 정원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계속 꾸준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이제 맥이 입장에서는 그 랄프의 순수한 정서 그리고 생각, 가르침이 매우 깊고 신선하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뭐 대화 내용 중에는 이제 뭐 이런 가르침의 내용도 있는데 그 가시나무 전설이라는 내용을 랄프가 이제 그 맥에게 전해줘요. 이 내용은 좀 빼뜨릴 수가 없는 게 이 작품 전체를 이제 통과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략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시나무 새가 태어나서 날기 시작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처음 가시나무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열심히 날아다닌대요. 그러면서 산대요. 그러다가 가시나무를 발견한 순간 너무 깊은 나머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 뒤에는 자신의 가슴을 그 가시에 찔러서 구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아름답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이 내용을 뭐 당연히 들은 이제 매기는 뭐 당시에 뭐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나마 이제 뭐 이해가 안 가는 것들도 이제 뭔가 중요한 것이 있겠거니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배워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이제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뜻이 통했으니까 어떤 이제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랄프는 어린 소녀인 매기를 뭐 어찌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어쨌든 자기는 결국에는 로마 교황청에 가서 추기경이 돼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우선순위를 항상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거에 대해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던 게 결국에는 매기 주변에 정서적으로 바르게 자랄 만한 가족 구성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계속 가는 이 과정이 랄프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매기 입장에서는 랄프만큼 이제 주변 사람과 다 비교를 했을 때 이 신부님만큼 순결하고 고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기는 랄프를 사랑하게 됩니다. 랄프는 전혀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러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어릴 적부터 랄프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손을 어떻게 또 신부가 그것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애매한 상태에서 거리를 두면서 이제 매기를 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 욕심 많은 메리 카슨 할머니는 눈치를 빠르게 챘고 이때부터 매기를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매기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파티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 파티장에서 랄프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있는 그 강당에서 춤들을 추고 있는 그 사이에 이렇게 서 있었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이제 매기가 20살이 된 여인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이 꽃단장을 하고 계단에서 내려오게 돼. 2층에서 이렇게 천천히. 이때 이제 드디어 랄프가 매기의 아름다운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냐 랄프가. 신부 입장에서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게 너무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반해서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랄프가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순간 좀 멍한 표정을 반한 표정을 지었다가 당황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 자리를. 순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모습을 또 메리 카슨 이 할머니가 보고 이제 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랄프를 좋아하는데 랄프는 매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리 카슨이 죽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되냐면요. 기어이 랄프와 매기를 헤어지게 만들려고 자신이 죽을 때 남은 이 재산을 랄프가 로마로 떠나면 성당에 재산을 기부할 거고 랄프가 로마로 떠나지 않으면 로마 교황청이죠. 떠나지 않으면 페디네 가족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여기서 랄프가 엄청나게 이제 갈등을 합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오해를 하는 게 그 신부나 목사의 어떤 그 심리를 조금 이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조금 이해를 못하니까 얘가 뭐 단순히 그냥 세속적으로 욕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좀 오해를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랄프는 이미 이때 매기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깊이.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가르침대로 너무나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을 갖고 아름답게 잘 자라줬고 뜻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일단은 랄프는 매기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젊고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신부인 자신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주교의 입장인 건데 신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여인에 대한 사랑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다가 이제 매기는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어때요? 이 재산은 어쨌든 성당에 기부하게 하는 게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이 갈 거야 라는 생각까지 추가로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랄프는 로마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매기는 엄청나게 절망을 해요. 왜냐하면 매기도 말로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랄프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로마로 떠나가 버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상처가 컸습니다. 그것도 이 사랑은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사랑의 어떤 종류나 감정, 강도 같은 게 또 존재하잖아요. 맥이 입장에서는 어릴 적부터 가장
긴 기간을 좋아했고 사실상 다 배웠던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랄프를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게 1부예요. 이제 사실은 이 드라마가 4부까지 이제 진행돼 있는데 그 2부로서 제가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5년이 흐릅니다. 매기는 아직도 여전히 랄프를 잊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릴 적부터 랄프한테 배웠고 그 순수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 랄프 같은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의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깨끗해진 그 상태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순수함을 받아줄 수 있는 남자가 주변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정결한 남자가 없었던 거죠 그 시대에. 그 험한 그 광야 같은 데 막 개척하면서 막 땅 넓이 가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서도 어쨌든 매기는 랄프를 잊으려고 하다가 이제 우연히 루크라는 양털 깎기 남자를 이제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를 이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고 양털 깎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살고 뭐 어쨌든 그 굉장히 그 성실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루크라는 남자도 매기를 보자마자 매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여기서 이 루크라는 남자는 랄프처럼 그렇게 정신적인 어떤 사랑까지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매기가 예쁘니까. 그래서 그냥 육적인 어떤 사랑의 수준에서 매기를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매기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매기가 이제 랄프를 이제 잊기 위해서 도피처로서 생각하고 또 결혼을 간 거니까 당연히 루크에게 또 깊은 사랑이 없었을 테고 루크는 루크대로 어떻겠어요? 그냥 이제 단기간에 안 그래도 쓸쓸하고 외로운데 매기같이 이쁜 여인이 나타나니까 그냥 육적으로만 사랑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당연히 맞을 리가 없죠. 그렇게 심도 깊은 정신적인 사랑에 익숙했던 그 매기와 그런 와일드하게 밖에서 그냥 단순 노동 일만 하면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루크가 만났으니 당연히 맞을 리가 없었던 거였죠. 이제 차라리 루크 같은 남자는 출세욕 있고 이제 막 그냥 세상 일에서만 욕심을 내는 어떤 그런 여자가 맞는 그런 남자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 남자가 이제 도가 굉장히 이제 지나친 모습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전형적인 성공지향적 남자였기 때문에 좀 심하게 그래서 신속히 호주 제일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구두쇠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아내에게 돈 쓰는 거를 이제 허용하지 않고 다 아까워하고 심지어는 임신한 매기에게까지 이제 가정부로 빨리 일하라 합니다. 빨리 부자가 돼서 우리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냐. 나는 얼마나 이렇게 가정적이고 충실하게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죽어라 일하면서 애쓰고 있냐. 너도 일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간 겁니다. 임신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쨌든 돈이 이제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돈이 최고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너는 날 이해하고 무조건 따라라. 또 이제 뭐 군대식이기도 했고요. 매기를 몰아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랄프 신부와 교류를 했던 매기는 당연히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매기는 앤이라는 여인의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돼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 가정은 매기의 처지를 굉장히 잘 알았기 때문에 온정을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이 상황을 모르던 랄프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그 매기가 결혼 반지를 낄 때쯤에 축의금의 반지를 끼게 되고요. 이게 영상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랄프 곁에는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빅토리오라는 아주 성숙한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랄프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매기를 물론 굉장히 그리워하긴 했지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빅토리오 추기경이 이제 랄프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연히 랄프의 성경책에 꽂힌 장미꽃을 봐요. 그러니까 신부의 성경책에 이제 장미꽃이 꽂혔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신부가 그 성경책에 장미꽃을 꽂고 다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빼빼 마른 자칫 좀만 이렇게 만지면 이게 깨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채로 오래된 어떤 장미꽃이 꽂혀 있는 걸 보고 아 랄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직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라는 신부가 이제 그 랄프에게는 이제 대놓고 얘기하진 않고 그 드로기다라는 지역에 이제 사역했을 때 누군가 분명히 좋아했던 여인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지역으로 부임을 하라고 보내줍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할지 아니면 여전히 신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여전히 그 장미꽃을 꽂고 다닐 정도면 그 여인을 잊지 못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 몇 년 동안도 잊지 못할 정도면 간절히 사랑하고겠어요. 그래서 보내줍니다. 랄프는 뭐 이런 배경도 모른 채 어쨌든 빅토리아 추경의 말을 따라서 충실하게 이제 드로기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돼요. 뭐겠어요? 이제 매기가 너무도 불행한 결혼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매기가 일하고 있던 가정집의 주인인 앤이 매기가 사랑하는 랄프가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매기가 평소에 자기가 랄프라는 신부를 좋아했었다라는 걸 앤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랄프가 왔다는 걸 알고 휴가를 내어줘서 이제 랄프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략 한 6년여간의 시간이 지난 끝에 두 사람이 이제 매틀톡이라는 해변가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랄프는 굉장히 절제하면서 매기에 대한 사랑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으려 했었고 회피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여기 이제 해변가에서 너무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도저히 사랑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던 랄프가 결국에는 매기에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요. 매기는 랄프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건지를 하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남자가 로마로 다시 떠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랄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이 짧은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소나기 같은 강렬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랄프는 매기의 예상대로 더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임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의무감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로마로. 그러면서도 랄프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이때 느끼고 있었어요. 가면서도. 근데 안타깝지만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도 랄프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매기는 또 매기대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어쨌든 이제 랄프가 자신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확인을 한 거잖아요. 이제 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막 랄프와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드디어 어쨌든 참 힘들게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기는 이 사랑을 근거로 남은 인생을 견뎌가기로 합니다. 어차피 지금 있는 그 남편은 굉장히 저급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곧바로 남편 루카는 이혼을 하게 되고 혼자 차라리 그냥 혼자 살 것을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제 다시 19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매기에게는 딸 저스틴과 아들 데인이 있었는데요. 생각만큼 가정이 화목하진 않았어요. 이제 딸 저스틴은 애정 결핍을 느끼고 있었고요. 이게 매기가 어릴 적부터 느꼈던 그 애정 결핍과 되게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매기는 랄프를 통해서 이걸 해소를 한 거였고, 저스틴 같은 경우에는 남동생 데니에게 사랑을 베푸는 형태로 애정 결핍을 이제 극복해 가기 시작을 해요. 이거보다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아들 데니였는데요. 데니가 천주교 사제가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기는 안 그래도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랄프가 로마 교황청에서 계속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19년까지 지난데도 여전히 이제 그때 그 사랑을 나눴던 그 소나기처럼 사랑을 나눴던 그 시점 하나를 추억으로 이뤄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인인데 그리고 데니만을 실제로 만난 사람 중에는 데니만을 이제 아들만 이제 의지하면서 이제 참 사랑이라 생각하면서 있는 여인이었는데 데니마저 뭐 사제가 된다면서 뭐 어디로 이동해 가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슬퍼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들의 뜻이 너무 완강해서 이제 그 랄프에게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데니가 이제 그 천주교 사제가 되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봐주면 어떻겠냐 이래서 랄프가 이때 드로기다로 다시 잠시 돌아와서 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랄프가 이제 19년에 지났기 때문에 제법 나이가 든 상태였고 보다 온화하고 성숙한 추기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속마음에는 사실은 정확히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매기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성숙하게 표현하지 않고 좀 기다릴 줄 아는 어떤 무언가가 생긴 그런 상태였어요. 랄프는 이제 그 아들 데니의 언행과 이제 성품을 보고 이제 흡족해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데니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매기는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 랄프와 아들까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랄프를 내가 함부로 범해서 그리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랄프가 떠날 때는 매기가 하나님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거룩한 사람을 사랑에 빠뜨려서 혼란을 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자기 자신의 탓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랄프는 이제 로마에서 데니를 아들처럼 키우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이제 키우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매기가 너무 쓸쓸할 것 같아서 휴가 기간에 잠시 매기를 만나러 함께 또 가요. 이때 이제 매기는 여전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딸 저스틴이 이제 데니가 사라지니까 애정 결핍을 해소할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을 받아들이다가 마치 이제 그 매기처럼 마치 도피처 같이 이제 다른 남자 라이너라는 사람의 이제 사랑을 받아들이는 어떤 단계가 돼서 매기가 이제 자신을 닮을까봐 엄청 이제 근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필 이제 그 대인이 그 동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 하는데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매기는 대인이 자신의 아들 대인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니까 엄청난 절망에 빠집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제 나이가 많아진 이제 노년의 이제 랄프는 매기를 이제 극진하게 이제 위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참다 결국에는 매기가 솔직하게 랄프에게 말해버립니다. 사실 데이는 당신 랄프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 말을 들은 랄프는 이제 엄청난 충격이 휩싸여서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에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내가 당신한테 이제 남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거 이제 멈추고 나라도 당신 곁에 있겠어요. 아들까지 잃은 당신한테 나라도 없으면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이미 고령이 되었지만 뒤늦게라도 매기와 남은 여생을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가 돼서야 이제 힘들게 매기는 랄프와 잠시 함께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이미 노년이었기 때문에 랄프 역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때 매기와 어릴 적 항상 만나던 장미 정원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마지막 말을 남겨요. 이때 이제 그 랄프가 매기에게 이제 어릴 적 들려주었던 가시나무새의 전설을 다시 얘기해 줍니다. 가시나무새는 태어나서 날기 시작하면 가시나무를 처음 발견할 때까지 계속 날아다닌대. 그리고 가시나무를 발견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그 가시에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그 숲이 온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듣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소리로 말이야. 난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며 쉬지 않고 날아다녔어.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었어. 결국 내가 찾아야 될 가시나무는 당신과의 사랑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지. 이제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슬픈 이별의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 사랑해.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야. 이렇게 랄프가 가시나무 새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죽게 되고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오늘날에는 보기 힘든 심도 깊은 어떤 그런 정신적 사랑을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이런 작품은 좀 드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동정심을 유발한 이런 작품들은 맞지만 좀 이렇게 깊은 감정과 갈등, 고민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자꾸 생각하면서도 어떤 절제하면서 배려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깊이 남기는 작품이고요. 그래도 실제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어쩌면 어쨌든 제 해석도 많이 부족한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가 들어주셔서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고 좋은 마음이 드셨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